자, 이번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변수 데이터 타입에는 뭐가 있다 했죠? 문장형과 숫자형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문장형과 숫자형 말고도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걸 일단 배워볼 건데, 데이터 타입에는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형과 숫자형만 알아도 돼요. 근데 이거 말고도 실수형, 논리형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문장형 말고도 문자형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데이터 타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냐면, 컴퓨터가 값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수를 처리하는 방식, 문장을 처리하는 방식, 실수, 논리형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쓰고 있는지를 자바한테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말고도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를 절약하게 쓰기 위해서요.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라는 거는 컴퓨터로 봤을 때 램을 말하는 겁니다. 램을 이제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램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기초 배울 때는 램 관리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대표적으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숫자형인 거죠. 왜냐면 이제 숫자형에도 사실 이제 실수형이 있고, 숫자형에는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정수형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트, 그 다음에 쇼트, 그 다음에 인트, 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제가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인트만 외우세요. 그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외운다면 롱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인트랑 롱. 자, 근데 롱도 못 외우겠다. 그럼 인트만 외우세요. 왜요? 우리가 모든 자바에서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처리할 때 인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인트만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저장 범위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값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값의 저장 범위도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는 것만 외우세요. 변수 외워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 인트만 외우세요. 자, 인트, 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명 앞에는 데이터 타입을 정해줘야 된다, 명시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바이트라는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준 거고, 이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128이라 할 건데, 일단 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이 녀석이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도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이트의 메모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 바이트스라는 걸 이제 여기다가 주게 되면 이 녀석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큼 되는지를 알려줘요.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바이트가 몇 바이트래요? 1바이트래요. 1바이트. 자, 여러분들 1바이트는 비트로 계산하면 몇 비트죠? 8비트예요. 8비트. 1바이트는 비트로 계산하면 8비트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까요? 이진수예요, 이진수. 이진수가 뭐죠? 1과 0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드를 실제로 이렇게 쓰긴 하지만 컴퓨터는 이 모든 거를 다 1과 0으로 해석합니다. 1과 0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이진수라 했잖아요. 그러면 1바이트가 8비트라 했을 때 이진수를 2의 8승으로 하거든요. 바이트를 우리가 이제 값의 범위를 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2의 8승이에요. 그러니까 2의 8제곱인 거죠. 그러면 2의 8제곱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25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공학용 계산기로 좀 변경을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2의 8제곱. 그러면 256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게요. 그러면 1바이트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256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256을 넣게 되면 값을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실행해보면 5로 떠요. Incomplete type possible logic conversation from into by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가 바이트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더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int를 네가 써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저장이 안 될 거냐면 256이라는 값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값의 범위가 결정되는 거는 음의 정수와 양수를 적절히 나눈 거예요. 즉 256이라는 값을 음수와 양수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나눴을 때 이 값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256을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 아닌가요? 근데 왜 127이죠? 뭘 포함 안 했어요? 뭘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0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가 저장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28 하면 오류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128로 쓰게 되면 오류 나죠. 그죠? 실행해보면 아까랑 똑같은 오류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그 값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는 by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면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쇼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쇼트도 이제 요거는 저도 외우고 있진 않아요. 얘는 약 32,000 정도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는데 32,767 요거 이제 저도 그냥 외우지 않고 보고합니다. 자, 얘는 이제 약 값을 이제 64,000까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값의 범위를 알려드리면 마이너스 32,768 아유 귀찮다.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값의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미련한 겁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 카이스트생이어가지고 뭐 파이의 원주율을 3.5 그러니까 몇 자리까지 외운다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쨌든 쇼트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쇼트가 몇 바이트로 출력이 될까요? 바이트스 쇼트죠. 쇼트. 자, 쇼트는 얘는 2바이트입니다. 그러면 2바이트는 당연히 비트로 계산하면 몇 비트겠어요? 16비트겠죠. 그렇죠? 계산하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바이트 나오는 거 보이죠? 얘는 이렇게 써야죠. 2바이트. 그러면 이게 바로 2의 16승이에요. 2의 16승. 그러면 2의 16승을 계산기로 또 두드려 볼까요? 그러면 약 64,000이 나온단 말이에요. 2의 16승. 그러면 65,000이네요. 약 65,000이 나오는데 그거를 음수값과 정수값으로 적절하게 나누는 게 요겁니다. 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요 값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 값을 저장하지 못한다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인트 해봐야죠. 자, 인트는 이제 약 42억까지가 나오는데 자, 인트 i라 써볼게요. 자, 이거는 값의 범위는 저도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int가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숫자를 거의 대부분의 숫자를 처리할 때 그냥 int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 21억 의 이상의 값을 저장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특히 연습할 때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int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실무에서도 거의 대부분 int를 씁니다. 자, 근데 int의 약자가 뭐다? 인티저라 했죠. 여기서는 인티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4바이트예요. 4바이트. 그럼 얘를 비트로 계산하면 몇일까요? 32비트인 거죠.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4바이트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4바이트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2의 몇 승? 32승이에요. 그러면서 약 42억이 나온다. 42억이라는 값을 적절하게 음수하고 양수로 적절하게 분배했을 때 이 값의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그 값의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더 큰 데이터 타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정수값을 저장하는데 제일 큰 거는 바로 롱입니다.
롱. 자, 롱은 값의 범위가 있긴 한데 얘는 그냥 요것만 가져오죠. 롱은 L이라 쓸게요. 자, 근데 제가 왜 여기 보시면 롱이라는 값이 엄청나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인데 왜 L을 붙였을까요? 이걸 보통 전미어라고 하는데 전미어를 붙이는 이유는 이 데이터 타입이 롱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 L을 안 붙이게 되면 얘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이라는 전미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게 이 숫자가 롱롱이다. 그러니까 롱롱이라 롱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자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자, 한번 출력을 할게요. 자, 이 데이터가 엄청 크잖아.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롱 써볼게요. 자, 얘는 롱은 몇 바이트냐면 8바이트. 64비트죠.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얘도 두드려 보면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2에 64승. 이거를 적절하게 음수와 양수로 나눈 거죠. 실행해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값을 저장하는 데는 인트를 쓰고 내가 뭐 부득이하게 인트보다 더 큰 값을 써야 된다? 그러면 롱을 쓴다. 근데 롱을 쓸 때는 그 롱 데이터 타입 안에 그 뒤에는 L이라는 전미어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 요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바로 실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 있습니다. 실수형 데이터 타입. 자, 실수형에는 대표적인 게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플롯, F. 그 다음에 요것도 외우지 마세요. 자, 플롯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여기다 쓸 때 여기다 F라고 전미어를 붙여줘야 돼요. 롱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쓸 때는 보통 이제 플롯보다는 뭘 많이 쓰냐면 더블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네, 또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실수형은 사실 뭐 얘는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실행해보면 얘는 4바이트예요. 그러니까 같은 4바이트여도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죠? 얘도 4바이트지만 얘는 실수형이고 얘는 4바이트지만 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블이라는 게 있다 했죠. 더블. 보통 이제 자바에서는 더블을 많이 써요. 자, 얘는 근데 뒤에 이제 전미어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몇 바이트냐면 8바이트예요. 여기다가 D 더블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그러면 얘는 8바이트 64비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수를 저장할 때는 이제 플롯과 더블이 있고 플롯과 더블의 큰 차이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점을 몇 자리까지 저장하냐 그 차이 정도인데 근데 보통 플롯보다 더블을 많이 씁니다. 왜요? F 붙이기 귀찮아가지고. 그 이유뿐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리형. 자, 논리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참과 거짓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이 영어 단어로 뭐죠? 그죠? true, false죠. 그죠? 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불리언입니다. 불리언. 자, 불1을 할게요. 그러면 true라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불2, 여기다가 false, 거짓이라는 걸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뭐 굳이 메모리 데이터 타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값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불리언이라는 게 있고 그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에는 true, false를 저장할 수가 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문자형부터 해볼까요? 문자형. 문장은 뭐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자, 문자형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캐릭터. 자, 여기다 H라 할게요. 여기다가 C. 자, C 언어를 혹시라도 배워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는 녀석이 몇 바이트냐면 1바이트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캐릭터가 몇 바이트냐면 2바이트입니다. 실행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이제 큰 따옴표로 쓴다? 큰 따옴표는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안 돼요.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맞는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그래서 반드시 저장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장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문장의 데이터 타입은 뭐냐면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문자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들의 배열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열이라는 걸 배울 건데 문자들의 집합이라 해가지고 문자열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문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문자들의 집합. 자, 그러면 출력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마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 당연히 이제 뭐 논리형이나 문자형과 문장형 같은 경우는 뭐 범위가 있다기보다는 그 데이터 타입에 맞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정수형 같은 경우나 정수형이나 숫자형 데이터 타입에서 정수형이나 실수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형이나 문자형이나 문장형 같은 경우는 그 값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외우지 마세요.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값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수형에는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인트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